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칸나일로에서 중등부 팀장하고 있는 원다송이라고 하고요. 어머님들 저희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내신 대비 설명회 하는 거라서 중1 어머님의 시선에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어머님들한테 처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잘 하는 거랑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건 같은 걸지 다른 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수학을 잘하면 당연히 시험도 잘 보는 걸까요? 그쵸. 사실 그게 어느 정도는 뭐 비례한 그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어머님들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첫째 자녀시라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엄마, 나 다 풀었는데 하나 틀렸어. 실수했어. 나 그거 아는 건데 틀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 시험 문제를 당연히 그걸 못 풀 능력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 그게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보다 수학적인 능력이 떨어져도 수학 시험은 100점을 꼭 챙겨서 맞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라고 포인트를 잡으시면 이제 어머님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애가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 일을 한 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너무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을 잘했고 그래서 저는 수학 천재인 줄 알았어요. 어디 가도 뭐 다 잘한다만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전공도 수학을 하게 됐고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한 건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수학 시험을 잘 보는 애였고 막상 전공을 해보니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전공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전공은 힘들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생각한 수학의 길이 아닌데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때 많이 느낀 건 나는 고등교육 과정 안에서 거기에서 시험을 잘 보는 것에 트레이닝이 된 애였던 거죠. 근데 지금 어머님들 당연히 저처럼 아이들이 뭐 수학 전공시키실 거 아니면 당장 수학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수학 시험 잘 봐서 대학 잘 가는 게 목표이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1학년 2학기 내신 대비잖아요. 되게 거창해요. 지금 뭐 대학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고 근데 제가 이 거창한 미래까지 얘기하는 건 최종 목표치는 거긴데 지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해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100점 맞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고 온 것에 대해서 틀리지 않고 오는 것. 내가 정말 엄마 시험 문제를 봤는데 정말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어. 내가 봤던 문제가 아니었으면 틀릴 수 있어요. 그건 모를 수 있지만 내가 그 전에 쌤 풀던 거에서 다 나왔어. 나 하나도 실수 안 했어. 계산 다 맞았고 정확하게 풀었어가 목표여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친구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 선생님이 이거 학습지 주면서 여기에서 시험 나온다고 했어를 아이들이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는 거.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중학교 1학년 2학기 내신의 목표거든요. 제가 그 다음 자료로 보여드리는 게 현재 휘문중 기준으로 작년 2024년 1학년 수학 성적 평균이 87점이에요. 거의 90점에 가깝죠. 평균 점수가.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100점 맞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너나 할 거 없이 100점 맞는데 꼭 100점 못 맞는 우리 아들, 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뭔가 포인트가 있어요. 계속 본인이 놓칠 수 있는 그런 거. 지금 현재 A 성취도가 57.6% 나와요. 휘문중 기준이고 대청중 기준으로는 평균이 84.9. 대청중이 좀 시험 어렵기로 소문난 학교죠. 근데 1학년 2학기는 어느 학교나 큰 차이는 없어요. 난이도가. 근데 A 성취도가 43.8%. 그리고 숙명여중도 비교해보자면 평균이 83.8, A 성취도가 54.1. 그러면 이 근방의 대부분의 학교는 성적이 1학년 2학기 성적이 8, 90점이 나와요. 평균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는 아이들이라면 뭐 90점, 100점 맞는 건 수학 시험 성적에서 어려운 일은 아닌 거죠. 그리고 A 받는 것도 절반 이상이 맞는데 우리 애가 A 받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54.1%가 다 고등학교 가서 1등급 하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성적, 현재의 우리 아이 평균 성적을 보실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이 시험에서 뭘 계속 실수하고 있는지, 애가 계속 계산 실수를 한다는데 계산 실수를 왜 계속 시험마다 하는지, 혹은 시험 볼 때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왜 부족한 건지,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본인의 그런 약점이라든지 강점을 가지고 느끼고 조금 연습해 볼 수 있는 거. 근데 얘기 드렸다시피 시험 난이도가 좀 쉬워서 학교 시험으로는 그게 트레이닝이 좀 어려워요. 근데 저희는 내신 대비를 그 어떤 학교보다 제일 어렵게, 그러니까 휘문중 시험이 이 정도 레벨이라면 그보다 더 어렵게 레벨 내신 대비를 시키는 게 저희의 그 목적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학원에서 하는 게 학교 시험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단순히 시험 100점을 위해서 고난도 문제 풀리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런 문제를 보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시험에서 잘 점수를 내오는지를 연습시키려는 의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크게 4가지 파트로 내신 대비를 준비해요. 첫 번째는 계획. 아이들이 지금 1학년이라서 사실 내신 대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아이들 스스로는 좀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근데 타 과목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수학 과목 한 가지 정도는 아이들한테 모범 계획표를 전달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는 몇 주 동안 내신 대비를 할 거고, 첫째 주에는 1회차에 무슨 자료 풀 거고, 2회차에 이런 자료 풀 거고, 뭐 예를 들어 지금 내신 대비 수업이 월금이다. 그러면 매주 수요일은 너는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야. 저희가 모의고사 데이라고 해서 수요일이랑 토요일은 모의고사만 보는 날 수업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규반 친구들은 월수금을 다 와요. 혹은 화목토를 다 와요. 그래서 주 2회는 내신 대비하고, 하루는 그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다 같이 모여있는 반에서 다 같이 모의고사 시간 재고 풀고, 그거가 끝나면 해설 강의까지 듣고 가는 게 그날의 수업. 그리고 뭐 끝나고 남아서 한 2시간 정도는 그 월금에 수업해 주시던 담당 선생님 혹은 조교수님들이 다 같이 붙어서 애들 개별 클리닉, 그동안 과제했던 거에서 개인 질문 마무리 못한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챙겨주는 게 아마 수요일 수업으로 녹여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직보 기간. 직보 기간은 수학 시험 전날 보통 이제 아이들이랑 직보를 진행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수학 과목 말고도 다른 과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도 사실 그게 계획표 안에 들어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복귀하고 다시 또 선행 엄청 나가다가 또 기말고사도 이런 패턴으로 아이들 대비를 시킬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계획표를 먼저 저희가 어머님들이랑 아이들한테 제안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평가.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친구들이 단순히 현재 휘문중 기출을 잘 보기 위해서, 휘문중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근방의 모든 기출을 갖다 놔도 네가 다 풀 수 있어를 지금 트레이닝을 한다고 보시면 돼서, 그런 모의고사를 이렇게 볼 거예요. 매주 수요일, 토요일 혹은 이제 다른 요일에 만약에 그 조율을 해야 되면 담임선생님들이 조율을 해주실 수 있다면 조율해서 시험을 보고, 그러고 이걸 OMR 카드로도 전부 정답 제출해서 저희는 채점 자체를 OMR 카드로만 해요. 저 시험지에 답 썼는데 OMR 체크 못했어요. 그럼 땡.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연습시켜서 아이들이 실전에도 유용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내신 대비 교재는 당연히 학교별로 그 학년별로 수준별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크게 투 트랙으로 나눠요. 완전 심화 교재, 그리고 혹은 기본 유형부터 심화까지 다룰 수 있는 교재 정도로 투 트랙으로 나뉘는데, 이거는 사실 심화 교재 뭐 욕심내서 난 심화 교재 풀 거야 라고 해서 심화 교재를 풀어도 좋지만, 사실 심화 문제만 잘 푼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유형이 부족하면 유형 연습도 해야 되고, 내가 나 어려운 객관식 문제 잘 푸는데 서술이 안 돼. 그럼 서술력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저희 학원에서 공용으로 나가는 교재는 투트랙 정도로 준비하고, 그거에서 보완이 안 되는 건 따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개별 프린트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 교재 해봤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유형 프린트, 서술형이 중요한 학교의 경우에는 서술형 프린트, 그 다음에 자기가 오답이 계속 틀리는 문제만 틀리는 친구들은 오답 프린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솔직히 얘기 드리면 지금 어머님들도 소수 정예인 만큼 내신 대비 1학년을 학교별로 하는 학원이 이 근방에 몇 개나 있을까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거 되게 많은
용기를 가지고 시도하는 반이거든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다 그냥 연합반이에요. 수학은 굳이 학교를 나눌 필요가 사실 없을 수 있는데 학교별로 그래도 예를 들어 휘문중 내신 대비하면 휘문중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눠준 자료 갖고 와봐. 그럼 그 담당쌤이 기존 같았으면 나는 휘문도 해줘야 되고 역삼도 해줘야 되고 이러면 그 자료 다 취합해서 막 분석 못 해줘요. 근데 그나마 지금은 휘문중 친구들만 모여 있으니 담당쌤이 휘문중 교과서에 있는 자료라든지 뭔가 챙겨줄 수 있는 게 조금 더 있을 거고요. 이렇게 아마도 소수정예의 수업이 될 거라서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봐주는 자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지금 저는 아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신 대비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휘문중 기출 문제를 제가 조금 분석해 왔거든요. 우선 작년 기출로는 휘문중은 전반적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많진 않아요. 다른 학교는 같은 시간 보거든요. 보통 45분 보는데 다른 학교는 대부분 23문제, 많게는 막 숙명이나 진선 이런 여중 같은 경우는 객관식 10몇 문제에 서술형 8문제 막 이렇게 넣어버려요. 근데 휘문중 21문제, 20문제 이렇게 출제해요. 근데 거기에 난이도를 조금 올리는 형태로 그 분별을 하고 대부분 서술형, 서답형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서답형 1개 이렇게 조금씩 넣어요. 왜냐면 객관식만으로는 분별이 안 되는 그 애들 변별력을 위해서도 아마 조금씩 넣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한 20문제 정도 재작년 기준으로는. 근데 앞타임 문제는 앞부분 문제는 대부분 쉬워요. 대부분 정말 뭐 센 B에서도 대표 문제 수준으로 좀 쉬운데 중간부터 슬슬 난이도가 올라와요. 왜냐면 중간부터 예를 들어 센 교재나 뭐 A급 교재는 거기서도 난이도가 있었던 유형들이 조금씩 섞여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휘문은 좀 힘들어하는 애들이 시험지를 어렵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안 보던 그림이 나와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 이게 실제 휘문중 기출, 작년 기출이고 시중 교재에서 어렵다 하면 요 정도 도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상난이도 문제거든요, 어머님들. 시중 교재에서 그냥 문제집에서. 그럼 이게 상난이도 문제인데 갑자기 그림이 저렇게 나와요. 저기에 있는 표시된 각의 크기의 합을 전부 구하래요. 지금 각만 세도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거를 일일이 세서 하나하나 구해서 더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냥 그림을 보면 헐 이게 뭐야? 아, 나 이거 일단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갑자기 굉장히 심한 문제가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그러면 충분히 20문제라고 했잖아요. 아까 20문제, 21문제. 충분히 시간이 확보되어도 저거 하나에 약간 갑자기 덫에 걸린 것처럼. 그럼 이제 다른 문제는 검토도 안 돼요. 그냥 저거를 맞춰야 된다는, 그러다가 나중에 찍어서 낸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휘문중이 이런 2학기 파트가 이런 문제들이 꼭 있어요. 그림을 선생님이 아주 창의적으로 아이들이 당황하게끔, 근데 알고 보면 이 문제가 안 어려워요. 이게 시험 끝나고 평안한 마음으로 야, 너 이거 다시 풀어봐 하면 애들이 헐 이거 풀 줄 알아요.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시험 난이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기준으로도 앞부분 기본 도형, 위치 관계 이런 거는 아주 평이에요. 근데 그 흐름 자체가 휘문중은 후반부로 갈수록 문제 난이도를 높여요. 근데 아까 얘기드린 킬러 유형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어려워 보이게 하는 문제를 잘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킬러 유형이면 애들이 이 문제를 도입하는 것부터가 어려워야 되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시간만 충분히 주고 당황하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조금 뜬금없이 낸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아이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게끔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작년 기출 21번이에요. 그림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도형 AB, 저기에 지금 ABC 정삼각형 기준으로 뭐 보조선을 그려서 BD, DE, EC 길이가 다 똑같은데 저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이게 지금 현재 색깔이 조금 구분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지금 빨간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의 성질을 찾고, 그래서 얘네 둘이 합동이고 얘네 둘이 합동이고 얘네 둘이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야 돼요. 합동인 삼각형이 되게 다 비슷해서 다 합동인 것 같고, 근데 분명한 건 합동이면 합동인 이유를 아이들이 알거든요. 아, 저는 SAS 합동 봐였고 ASA 합동 봐였고 합동 조건은 아는데
이게 왜 그 합동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문제에 나온 저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제 그 선생님들이 모범 답안으로 만든 해설지거든요. 그러면 저 21번 푸는데 이성재 알아서 기억 이거 확인해야 답 나오고요. 니은 이거 확인해야 답 나오고 디귿 이거 확인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크게 그 킬러 유형은 아니에요. 어머님 다시 얘기하지만 킬러는 아닌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아이들이 저 그림이 뭐야 다 비슷한데 당황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아이들이 많이 접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자기가 좀 대처가 되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 같은 문제 이런 것도 아이들이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단순히 막 외우듯이 푸는 애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시중 유형은 여기에서 그림이 아주 조금 바뀌는 형태라서 애들이 거의 답을 외워요. 어떻게 푸는지. 근데 그렇게 되면 저거 나오면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게 어떤 외곽의 크기, 지금 이게 내각의 크기합과 외곽의 크기합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삼각형에. 그러면 그 원리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저것도 활용해서 풀 수 있어서 항상 시험 문제를 너무 쉽게 그냥 답만 구하는 거에 포인트가 아니라 이걸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수학은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시중교재엔 이런 그림 잘 찾기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기출을 풀어야지만 아이들이 느낄 수 있어서 우선 지금 기준으로는 다음 주 토요일이랑 그 다음 주 토요일 1시에 저희가 무료 특강을 해요. 이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 기준으로는 개포중, 대명중, 그 다음에 2회차 때는 대청중, 역삼중. 물론 여기에 아직 휘문은 없긴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기출문제, 그러니까 이게 개포중 시험지를 풀리겠다가 아니라 개포중 문제를 분석해서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유사기출을 편집할 거거든요. 왜냐면 개포중 시험지 풀리는 건 쉬워요. 근데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이 시험지에서 개포중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낸 의도, 교사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그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 문제로 구성해가지고 시험지 회차별로 만들어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의도에 적합한 기출은 휘문중 것도 활용될 수도 있고 여러 학교가 합쳐질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학교는 이렇게 정하긴 했지만 그 학교 기출이 아닌 이 인근 강남권 기출로 편집된 모의고사를 2회 정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와서 시험 보고 쉬는 시간, 시험 보고 쉬는 시간, 그 다음 나머지 1시간 정도 쌤의 해설 강의 듣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무료 강의니까 당장 내신 대비를 진행하시지 않더라도 한번 가서 시험 보라고. 왜냐면 아직 내신 대비를 안 해서 아이들이 1학년 2학기 쉬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출 보면 아마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당연히 이제 뭐 OMR 카드도 작성해보고 뭐 이렇게 할 거니까 연습시킨다는 느낌으로 한번 보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쵸. 다 풀리는 거고, 제가 보통 아이들이 45분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35분 줘요. 10분 빼고. 너 검토할 시간이랑 OMR 빼고 35분 내로 풀어 하는데 그 시간 안에 사실 애들 못 풀거든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쌤, 저 검토까지 할 테니까 OMR 카드는 어차피 자기 10초면 써요. 그러면 그냥 45분 쓰게 해달라고 하고 하는데도 제가 안 된다고 하고 뭐 그 시간 안에 좀 푸는 연습을 시키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시간 안에 푸는 게. 그리고 시간 안에 푸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애들이 많아서 그거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작년 기출이 아니라 저는 보통 3개년 기출 다 풀리거든요. 학교 홈페이지에 어느 학교든 원래 그게 게시되는 게 약간 좀 법까지는 아니지만 그 규칙으로 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새 대치권 학교 많이 조사해 보면 많이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학교 홈페이지 자료랑 많이 활용해서 인근에 있는 3개년 기출은 최대한 풀리게끔 하고 있고, 저는 심지어 목동 기출도 끌어와서 풀려요. 생각보다 학교 시험이 제일 난이도가 높을 것 같지만 목동 지역도 꽤나 난이도가 높은 시험 문제가 출제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이름 있는 학교가. 그래서 저는 그거 끌어다가 이런 문제 처음 봤지 뭐 이렇게 하고서 또 시험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도 녹아 있을 거고 아마 뭐 교재에도 조금씩 녹아 있을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